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다 정리했어요. 나스닥도 정리하고 코스피도 정리하고 아주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아하, 글쎄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고버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네. 이게 뭔가요? 이상하게 나와버렸네. 이걸 또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오늘 고퍼스 정리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 금리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그죠? 이게 전에 이게 4%, 4.5% 정도, 4.05% 정도 부분이거든요. 야, 여기서 조금 멈춰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저께 좀 한번 버텨봤는데, 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뚫고 나오네요. 금리가 뭐 여기도 뚫었고, 이제 잘못하면 작년 12월 달, 10월 달, 그죠? 11월 달, 여기 11월 달이네. 여기가 11월 달에 11월 달. 작년 11월 달 금리 부분까지 올라오게 생겼어요. 10년물 금리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댓글에 여기 제임스 허님이신가요? 제임스 허님이신가? 이거 해드려야지. 제임스 허, 요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게 이제 미국 행정부에 무슨 조금 어떠한 그 주장이 있는 것 같다. 뭐 요런 느낌의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좀 생각이 잡히더라고요. 채권이 하락하고 주식이 하락하고 다시 채권이 상승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칭한 것을 보고 여기 미국의 국채 발행 여건이 좋아진다는 점. 신용 등급을 하락했을 때 저기 2011년도죠. 그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미국채 발행 여건이 좋아진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미국채 발행 여건이 좋아지는가 봐요. 제가 이제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제가 요거 딱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거 뭐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뭐 추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시작을 할 때 보합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마구마구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정리를 하고 마지막 정리한 게 이제 그 4시 이후에 유럽장 열리고 났는데 유로스톡스 50이 마이너스 1%가 찍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단일가에 맞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봤더니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굉장히 오늘도 양봉으로 뻑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그 영국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하겠죠. 25bp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금리 어디 갔지? 금리를 25bp 인상을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파운드화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파운드화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파운드화는 잘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금리 인상이 있어요, 영국이. 근데 이게 시간봉으로 딱 봤더니 요게 대략 10시, 11, 12시, 1시 부분부터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얘는 거꾸로 빠지면 폭락이에요. 파운드잖아요. 유럽 애들이 지들이 이름을 머리 쓰거든요. 우리는 달러 원을 봐가지고 원을 보기 때문에 원화가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달러가 기입이 되는 거거든요.
달러가 내려간다는 거는 강세잖아요. 그죠? 근데 파운드화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운드화가 지금 엄청나게 약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니까, 야, 오늘 금리 얘네들 발표하고 나서 이거 무사하지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환율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파운드화만 좀 움직이고 다른 환율들은 버진을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금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주동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정리하자. 환율도 오늘 1,400원대 요 언저리까지 왔는데, 그죠? 사실 뭐 높긴 높은데, 요 언저리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환율들이 거진, 자, 요걸로 봐야지 편하죠? 자꾸,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눈 빠지게 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환율이, 제가 이거 해서 본 건데, 환율이, 그죠? 위안화도 그렇고, 그래요. 달러 지수가 지금 이 상태면 또 어떤 전문가는 지금 달러가 약세가 돼가지고 달러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 이것도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어저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좀 들었더니, 뭐 미국에 있는 저명한 뭐 이런 뭐 애널이라든지 뭐 이제 그 경제 분석가라든지 그 JP 모건의 그 누구야? 걔도 그 사람도 걔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지금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는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 장도 오늘 사실 장 시작할 때는 조금 상승을 할까 했는데 그냥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밀리는 양상이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유심히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9시 52분? 이게 왜 이게 잡혔지? 그러네. 잠깐만, 채권이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떴어? 그죠? 1.3, 1.5%, 4.1, 그죠? 채권 수익률, 채권. 안 맞네.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좀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지는 거. 뭐, 없습니다. 오늘 어제도 이렇게 빠지길래, 에이씨, 한번 봐야지. 21선 건드리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지. 오늘도 뭐, 그죠? 시작할 때만 조금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빠지는데, 겁나더라고요.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이고, 뭐 어떤 힘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또 선물을 또 매도했어요. 제가 이제, 왜 외국인들은 선물만 그렇게 주구장창 매도를 할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기 누적으로 47,000개예요. 이게 과거에 한 번 있었죠. 48,000개 7월 7일 날. 그죠? 이때도 금리 상승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금리만 상승하면 얘네들은 사버리네요. 그냥. 그리고 이날, 이 다음 날부터 7월 7일 끝나고 나서 7월 10일 날 이때부터 이제 다시 말아 올리잖아요. 이때부터 금리가 또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7월 10일 날. 그러니까 금리 내려가지 않으면 얘네들 이거 건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 앞뒤가 그렇게 막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연물에서도 오늘 1,400억. 그죠? 거진 뭐 2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2천억 가까이 팔다가 1,400억. 근데 거진 안 팔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죠? 2시 이후에 갑자기 마구마구 나왔는데 요게 뭐가 나왔나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90만 주. 사실 아까 전에 오전까지만 해도 130만 주 매수세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다시 90만 주. 그러면서 뭐 다른 거 봤더니 뭐 1,500억 팔았으니까 뭐 판 것도 없죠. 뭐 하이닉스는 대려 매수세 들어왔고 뭐 견조하고 버틸만 하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오늘 이렇게 차트 풀어놓고 그냥 가만히 봤더니 다시 이것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뭐 오늘 61선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겠죠. 만약 61선까지 내일 만약 음봉 나와가지고 61선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야 이거 좀 심각해지죠.
그죠? 이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요때 하락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건 뭐 투심이 완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겠다. 오늘도 개미들이 마구마구 사들이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도를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관방을 하다가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그죠? 61선 라인 잡고, 다시 라인 잡고, 그죠? 이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잡고, 방향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거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이 상승이 끝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났나? 여기서 제가 여기 전고 뚫었을 때,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거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되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보기에 따라서 쌍봉 찍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죠? 쌍봉 찍고, 내려오고, 요게 저거든요. 요것만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상황이 또 확 달라지는 건데. 그죠? 그리고 유럽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유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가지고 유럽도 차트를 잠깐 봤더니, 그죠? 전거 뚫을 때까지만 해도 딱 좋았는데, 뭔가 다시 상승의 힘이 생겨났나? 새로운 상승의 기류가 생겨났나? 그랬더니, 이 모양이 나오네요. 오늘도 시작하면서 거진 마이너스 6%에서 0.6%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넘게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밀리면 또 이거 말아 올리기 힘들죠. 그죠? 요거 빠지면서 미국도 좀 출렁출렁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코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겁나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것도 내일 어떻게 될지,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 이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사실 무섭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봤더니 거래대금도 18조, 코스닥이 20조, 그죠? 20조인데 상승, 지금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20조. 이게 좀,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든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특이할 점이, 엔화가 지금은 좀 빠지네요. 엔화가 좀 빠지는데, 아까 전에 엔화가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5분봉으로 보면, 그죠? 3시, 3일날 3시. 그러니까 엔화가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엔화가 폭 치나요. 1시. 8월 3일 1시. 그죠? 1시에.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폭 떠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엔화는 지금 상승을 한다는 거는 금리에 대한 어떠한 작용이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0.645거든요. 0.5에서 막던 거를 0.145가 지금 더 뜬 거예요. 이게 1%까지 이제 얘네들이 완만하게 상승을 시킨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게 영향이 없으려고 그러면 일본 엔화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엔화가 떨어지면 이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엔화 떨어지고 지금 파운드가 떨어지고, 그게 또 오늘 저녁에 어떤 식으로 이제 EI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좀 버티기가 힘들다. 이제 버틸 만큼 버텼다. 주도는 버틸 만큼 버텼다. 상승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 다음 상승 시기는 전고 뚫을 때.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힘이 없죠. 정리하고 나니까 손실. 7월달 손실, 8월달 손실. 손실 안 나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뷰가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어떠한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이분 방송 딱 듣고 오늘 정리하게 된 거예요. 이분 방송이 아니라 이분 댓글 요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 보면 뷰가 다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저하고 반대되는 뷰. 제가 막 레버리지 얘기했는데 진짜 무슨 소리야. 지금 고버스야. 이런 이유 때문에 고버스야. 저는 레버리지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버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좋아요. 여기 이거 읽고 나서
읽고 나서 핵심이 여기 딱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어제 미장의 핵심은 장기국채, 그죠? YCC를 둘러싼 물량 테스트,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이 빠졌다는 겁니다. 장기채 금리, 그죠? 장기채 금리가 급등 상승을 하면 4%대 위로 올라가면 주가는 분명히 다 빠졌어요. 유럽 주가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지고 미국 주가도 빠지고, 미국은 뭐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이겠지만, 그죠?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리고 미장 끝나고 1시간 반 후에 신용등급 하락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장에는 두 가지 악재를 다 반영하여야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주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갭 하락 출발 후 일정 수준까지 지수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 매도 해칭, 그죠? 선물만 매도하는 건 사실 해칭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해칭했다가 선물 가지고 밀어버리는 게 더 무서워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이게 진짜 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 선물하고 현물하고 같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물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오긴 나왔죠. 오늘 같은 날 봐서는 뭐 2차 전지로 매기가 쏠리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를 정리한 것도 아니고 원리 삼성전자 쪽을 주가를 좀 빼면서 그 반등의 어떠한 뭐랄까 틈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장에서는 충분히 뭐 항생하고 중국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잘하면 반등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틈을 안 주려고 그때부터 2시 이후부터 갑자기 2시 이후에 항생은 조금 잘 버티고 중국도 잘 버텼는데 중국 점심 먹고 와서 2시 이후에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패턴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야지. 채권을 하락시키고 주식이 하락한 다음에 다시 채권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국채 발행 여건이 좋아진다. 이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옐런이 얼마 전에 중국 갔잖아요. 내가 왜 재무부 장관이 중국 간다. 그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가가지고 무슨 국채 좀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랬는데 딱히 왜 갔는지 어떠한 갔다 와가지고 방중을 한 거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옐런은 갔다 오고 나서 더 강경 발언을 했었고, 그러면 중국이 채권을 안 사주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그죠? 야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어요. 이거 보고 저는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정리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생각도 하고, 몇 가지 지표를 봤더니, 정리하는 게 맞겠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다. 굳이 여기에, 레버리지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죠? 오늘 61선, 요 21선 터치하고 내려가고 61선 밀렸을 때, 야, 고버스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고버스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뭐 내일 만약에 오늘 밀린다 그러면 내일 동시효과 때 고버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오늘 반등을 한다 그래도 내일 상승하기는 힘들죠. 그죠? 우리 장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좀 고버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차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뚫고 위에서 어떻게 나갈지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돈 많이 필요한데, 힘도 엄청 필요하고,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초전도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검증도 안 된 거에 왜 그렇게 올인을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이 바뀌겠죠. 바퀴 없는 차들이 이제 굴러 댕길 테니까. 그게 확실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파이가 형성이 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다시 상승을 했어요. 야, 이게 등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애매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지?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승인가? 하락인가? 그죠? 방향이 없다. 주돈이 지금 약간 이게 껌껌한 밤에, 불빛 없는 껌껌한 밤에 그냥 홀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역시나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내일 깨진다 그러면 61선 깨지니까, 야, 생각보다 이게, 그죠? 크게 하락할 수 있겠는데. 차트들이 오늘 가만히 봤더니 다들 안 좋더라고요. 그죠? 환율, 위안화, 뭐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제 유가가 어저께 조금 많이 빠졌는데 많이 상승하고 빠진 거니까 이거 글쎄요. 이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경기 이제 뭐 이게 잘못돼 보면 침체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침체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진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음, 음. 그리고 어저께 다우가 어저께 미국 하락이 별로 안 좋아요. 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다음에 어저께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그죠? 유로스톡스는 다시 여기서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는데 이건 또 미국 본장이 열려봐야지 나오겠죠. 왜냐면 채권 가격이 미국 국채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국채 그죠? 변화가 없어요. 뭐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국채 가격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요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도는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별로 의욕이 안 생겨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파도가 높잖아요. 그죠? 파도가 높으니까 파도 높을 때는요. 파도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등락폭이 심해지든 변동폭이 심해지든 그게 올라타가지고 놀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 배가 뒤집혀지거든요. 주돈이 타고 있는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타고 있는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작은 배.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등락폭, 커다란 파도에 잘못 걸리면요. 뒤집어져요. 그러면요. 원금도 까이고 그 원금 까이면서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지금 사실 뭐 차트만 봐서는 고퍼스 들어갈 타임도 아닌 것 같죠? 그죠? 나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고퍼스를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고 밀렸을 때 글쎄요. 전저 61선 어느 부분에서 지금 고퍼스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만약에 아까 전에 그 미국이 채권 발행을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해를 잘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야, 생각보다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 밑에 고퍼스로 먹을 자리 큽니다. 그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내가 이제 고퍼스를 이제 봐야겠다. 뭐, 고퍼스 타다가 이제 레버리지 뷰를 보고, 레버리지 타다가 고퍼스 뷰를 보고, 항상 반대쪽 뷰를 봐야 되지만, 이제는, 고퍼스가 더 가까워졌는데, 고퍼스 뷰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정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말짱하게 뭐가 있습니까? 다 썩었지. 그죠? 대출 금리 엄청 높죠. 대출 다 변동이죠. 미국 국채가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도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나마 우리나라 그 대출 금리가 그 국채 연동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슬금슬금. 슬금슬금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못 하겠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 하는 그런 시기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주돈이 그렇게 걱정하던 디커플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커플링이 나면요, 그때 가가지고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디커플링의 전조 증상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AI가 오고 반도체가 아직까지 죽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어저께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내일은 애플이 있죠. 애플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애플 실적 발표하는데, 이상하게 또 지금 3분기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미국 차트 보면요, 벌써 실적 발표 나오고 그랬으면, 이 모양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벌써 이제 뭐 지금 8월 초지만 실적 발표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는 게, 글쎄요, 잘 나와도 문제 있다고 그러고, 안 나오면 더 문제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가지고 뭐 다시 21선 회복하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회복하기 전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양봉 나와가지고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회복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 만약 회복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올라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이거를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더니 할 얘기는 많은데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뭐 주도는 다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오늘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